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온 인천이 앞으로 어떻게 재탄생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설명해 주실 김경배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김경배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이란 뭔지, 그리고 인천이 가진 문화자원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들었는데요. 김경배 교수님께서 앞으로 인천 도시재생 어떻게 추진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설명인데요. 쉽게 좀 가능하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추진 방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면 맞춤과 특화입니다. 맞춤, 특화. 2030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정부 정책, 인천시 정책, 시장 정책을 고려해서 맞춤형, 특화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의 도시재생 정책은 정부 정책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과거 5개의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을 2개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뉴빌리지 사업이라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도 이에 맞춰서 추진됐는데요. 크게 2가지로 설명드리면 경제재생을 위한 혁신지구 사업, 또 특화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특화 사업,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되어 추진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사업이 폐지된 것도 있을까요? 폐지가 아니라 통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도시재생 인정 사업 등은 지속됩니다. 과거와 조금 다른 점은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성과 창출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 네. 그리고 2번째, 인천시의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그리고 글로벌 탑10 프로젝트를 통해서 원도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도 이런 인천시의 핵심 정책 사업과 연계돼서 추진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시장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 공사비가 급증하고 있고 맞아요. 청년, 노인 등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구조, 시장구조에 맞추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의 특성과 지역 자산을 활용한 인천 맞춤형, 인천 특화형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하고 이러한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다행히도 인천은 역세권 재생 사업, 항만 재생 사업, 또 산업단지 재생 사업, 포구 재생 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의 후보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 자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는데 문화 자원이 활용된 전략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인천 계양장과 차이나타운, 전통시장, 이러한 인천의 고유한 자산을 활용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특화시킬 건지를 고민했습니다. 이 고민의 결과를 전략계획에 반영을 해놨고요. 많이 고민하신 만큼 인천시의 도시재생 비전에 더 애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인천의 도시재생 사업, 비전과 전략이 뭔가요? 네, 비전은 활력 있는 도시, 인천 가치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4가지 추진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4가지나? 네. 세부적인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 또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거점 공간, 마중물 사업 만들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정책에 도시재생 혁신지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계할 겁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부의 예산 투자나 마중물 사업이 필요한데 이거는 특히 토지 확보가 어려운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소유한 땅이라든지 민간이 참여를 희망하는 땅, 이런 지역들을 선정해서 지역 전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인천 내양 계양창조도시 재생 사업이고요. 이를 통해서 도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성장 거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대학 캠퍼스의 유휴부지들이 좀 있는데요. 이 유휴부지들도 인천시의 정책 사업과 연계시켜서 일자리 거점, 청년 창업 거점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청년 창업이 일자리 창출의 한 가지 방법이지 않습니까? 지역 소상공인이나 기업가들에게도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혹시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예, 제가 총괄계획가로 참여한 인천 계양창조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밤새워가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고생하셨겠네요. 네, 고민은 했고 고생은 했지만 즐거웠습니다. 인천의 전문가로서 인천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즐거웠거든요.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인천 최초의 이제 경제 기반 재생 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고요. 이 지역은 인천 계양장 중구 동구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인천의 대표적인 역사성과 장소성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항만 지역이었기 때문에 네. 국가가 관리하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이 땅을 가지고 다양한 고민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재생 정책이 만들어지고 비어진 항만 지역을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고요. 이를 통해서 일자리 거점, 또 정주 거점, 볼거리 거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김구 선생님이 여기서 노역도 했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역사적으로 또 의미 있는 건 동양 최대의 관문, 배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관문 구조가 여기 있고요. 문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겠네요. 최대 규모의 또 곡물 창고도 있습니다. 약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서양 문물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관문이었고 중요한 거점이었는데 활성화된 지역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또 사회 구조,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이 적응이 안 됐고 이를 통해서 이제 재생 사업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새로운 문화가 제일 빨리 유입되는 가장 트렌디한 곳이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구도심으로 변한다는 게 좀 씁쓸하네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저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소멸하고 병이 걸리고 치유되듯이 이게 사람의 성장 과정이고 진화 과정인 것처럼 도시도 진화합니다. 도시도 탄생해서 성장하고 또 쇠퇴하면서 진화하고 이런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시민들, 전문가들, 행정, 교수, 지역의 인재들이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에 됐다라는 건 정말로 가시적인 성과입니다. 최근에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요? 또 올해도 있었습니다. 화수부두 재생 사업이 혁신지구 사업에 선정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화수부두도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도시 인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인천의 그 매력 덕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전략도 있으실까요? 두 번째 전략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제목은 인천다움을 특화시키자라는 겁니다. 인천다움. 네, 서울에 있는 거 인천에서 하면 특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차별화된 매력이 있어야겠죠. 인천과 수도권의 서남부의 많은 인력들이 인천을 찾아올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인천이 갖고 있는 좀 아까 말씀드린 계양장, 차이나타운, 전통시장, 노후 근대 건축물 이런 것들을 재생의 동력으로 쓸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것인데요. 이게 인천다움을 특화시킨다라는 전략입니다. 인천은 또 항구 도시라는 특징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천은 계양도시고 해양도시이죠. 부산이 가장 또 큰 해양도시인데 우리는 삼면이 이제 바다에 접해 있으니까 많은 도시들이 해양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도 해양도시, 바다도시를 통해서 성장했고 지금까지 커왔습니다. 이 바다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인천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거의 역사적으로 바다를 제패했던 도시들이 최강국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영국이 그랬고요. 그러네요. 예, 스페인이 그랬습니다. 미국의 맨하탄이 바다를 끼고 있고 이 바다를 통해서 성장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된 도시들입니다. 인천에도 월미도라든지 소래포구라든지 또 무의도라든지 이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바다와 관계된 인천의 장소를 잘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인천다움을 특화시키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앞으로도 인천이 점점 더 중요한 도시가 되겠어요. 인천으로 이사 오세요. 자, 그럼 세 번째 전략은 뭔가요?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거주 환경을 개선한다라는 정책인데요. 물리적인 거주 환경, 또 비물리적인 거주 환경 두 가지 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 마을, 지역이 되지 않으면 도시재생은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 인천 산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제가 살고 싶은 마을이 돼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은데요. 지금 원도심에는 빈집도 좀 있고요. 매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인데 방치되어 있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빈집 정비 사업, 또 소규모의 공원 조성 사업, 또 가로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예산 지원도 가능하고요. 사는 지역에 공원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도 다양하죠. 큰 공원도 있고 작은 공원도 있고요. 그렇지만 원도심에서 아주 작은 공원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거고 또 상황에 따라서 큰 공원을 제대로 된 공원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1인 세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1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죠. 노인 세대도 늘어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 복지 측면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60대 청년이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청년들을 어떻게 마을의 일꾼 리더로 키워낼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 마을, 지역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네 번째 전략은 뭔가요?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뭐죠? 인천 미래 가꿈입니다. 인천 미래 가꿈. 인천의 미래를 잘 가꾸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네. 인천 가꿈, 미래 가꿈, 인천 미래 가꿈 이런 겁니다. 인천 미래가 꿈. 띄어쓰기 그렇게 할 수도 있군요. 예, 다의적인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의미는 도시재생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인천의 미래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사람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 지원 조례도 만들고 또 예산도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도시재생 사업은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 4년 정도 지속되는데요. 좀 짧은데요? 그렇죠. 4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이 100년의 스코프를 생각한다면 너무나 짧고요. 한 지역을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에도 너무나 짧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재 도시재생 정책 사업에 따르면 4년 동안만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을 똑같이 지원하자는 건 아니고요. 현재 인천시에 26개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 중에 지속 지원이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열어놓은 것입니다. 어떤 법적 근거도 있을까요? 예, 인천시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의 조직을 좀 정비했고요. 도시재생은 쉽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이 한꺼번에 키워지지 않습니까? 사람에도 마을 리더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또 행정가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마을 만들기, 마을 살리기를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모두가 합심해야 되는 거네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섬세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 저도 역시 인천 도시재생의 미래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네, 오늘 3명의 교수님들과 함께 인천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인천이 가진 매력, 그리고 성장 가능성, 비전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인천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의 도시재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많은 자원을 갖고 있고 이 자원을 활용하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인천다움을 찾고 지키고 가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 교수로서 인천의 자산을 발굴하고 보물로 만들어서 키울 수 있는 미래 일꾼을 석박사를 육성하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